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2월 18일 자, 오늘 공개방송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요. 오늘 국내 증시가 참 힘이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 새로운 신선한 악재라기보다는 애플발 악재가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영향을 좀 주었고,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또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중국발 악재로 해서 급락했던 거를 저희가 2주 동안 올려놨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올라왔으니까 사실 숨고르기는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숨고르기를 보여야 되는 시점에서 조정의 빌미를 얘가 줬다.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코스피 보면 마이너스 1.4%, 자, 코스피 보면은 마이너스 1.4% 마감입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1.4% 하락 마감입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어디냐면 지지난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요 악재로 해서 이렇게 급락했던 거를 제자리를 다 갖다 놨는데, 사실 이거 뭐 의미를 크게 두자면 이런 악재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자리 위치로 따져보면 쉴 때에서 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자, 여기 매수 자리를 사인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오전에는 기존의 이 저가의 매수에서 수익 난 물량들에 대해서 뭐 한 3분의 1 정도 털어서 내일 좀 밀리면 다시 사실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단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마감이 돼가지고 내일 추가적으로 음봉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음봉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끝나는 건 아니죠. 왜?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올려놓게 되면 이런 구간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 지수대가 어디냐?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2100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자, 직전 고점이 2277포인트입니다. 2277포인트. 지금 2208포인트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제 2200. 그죠? 여기 2150. 여기 61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150에서 2200짜리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자, 이 지수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치고받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거, 꼬리가 달릴 것이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차피 오늘 애플발, 자, 애플이 이번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가 1분기에 애플이 계획했던, 그죠? 예, 애플이 계획했던, 그죠? 목표치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1분기 실적 추정치를 낮춘 거잖아요. 그 여파로 해서, 그죠? 그 여파로 해서, 네. 물론 뭐 그 영향이 이제 아이폰 뭐 판매 부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폰 제조 공장이 중국에 또 많이 있죠. 중국 공장들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또 이런 것도 영향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속 가능한 악재이냐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단발성 악재, 한 이틀짜리 악재인 거죠. 하루 이틀짜리 악재인 거죠. 자,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2150에서 2200 사이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오늘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이 당연히 떨어졌겠죠. 전날에는 휴장이었습니다. 전날에는 아시겠지만 휴장이었습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지금 요래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해갖고 마이너스 거의 한 8.7 막 9% 정도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 자리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물량이 들어왔던 거죠. 왜 들어왔을까요? 한편으로는 악재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아주 신속하고
그죠? 강력한 경기 부양. 이때는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했고, 그죠? 대규모 유동성 공급한다라고 했고요. 전날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이 이번 20일에 인민회의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회의. 물론 이번 양회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리를 내리고 그 외에 이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컸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나온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한도를 조기에 승인한다.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동차. 자,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죠? 요거 소비를 촉진시켜서 확대시키는 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소비 확대. 재융자. 그죠? 재융자. 규제 완화를 하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금리를 내린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뭐 등등등등 뭐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20일 이때는 또 금리도 한 차례 또 내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나쁘지는 않게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 시장 자체는 뭐 큰 저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일본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자, 미국 지수 선물은 당연히 장중에 떨어졌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 나스닥 선물은 뭐 0.6까지 좀 떨어지니까 당연히 오늘 미국장은 하락 출발. 그럼 하락 출발해서 반전이 좀 나와서요. 전약 후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약 후 약으로 가고 이렇게 장대 음봉 맞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음봉을 맞더라도 이렇게 장중에 밀렸다가 윗꼬리가 이렇게 긴 게 놈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개파락 출발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꼬리 달고 이렇게 양봉으로 만드는 게 만들어질 것이냐 이 두 가지 만들면 내일 우리는 갭상승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나오면 개파락 나오겠지만 전약 후 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지수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내일 우리 지수대는 여기 잘 보시면 2150에서 2200 사이 여기가 대략 얼마냐면 61선은 뭐 2170 정도 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2200 아래로 깨졌을 때 그죠? 2150 위에서 여기서 얼마나 치고받는 물량이 들어올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죠? 왜? 지금 코로나19 악재로 해서 이렇게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한편에서는 그걸 끌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우리도 27일 한은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럼 추경 얘기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블록을 보면은 이래요. 자, 이렇게 2.7 SK하이닉스 2.8 오늘 블록을 보면은 거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음해블록 4칸이니까 뭐 아주 꽝이죠. 꽝. 별로 안 좋아요. 블록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 중요한 건 내일이에요. 내일 또 음해블록이 3-4칸이 만들어지면 좀 안 좋아요.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지수는 2150 언저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 내일은 전략 구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타고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좀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은 뭐 너무 좋아 지금. 오늘도 상승막이습니다. 오늘 17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종목 하락한 거예요. 근데 무슨 악재가 있었냐? 아니에요. 그냥 물량이 나온 거예요. 차익 물량이 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식을 매도한다면 오늘 장 막판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이제 일부 정리하시고 차익하실 분들은 오전에 의견을 드렸는데 그 오전에 하는 게 맞았던 거고요. 오후에는 아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셀트리온 제약도 얘기해 드렸죠. 걔 조금 밀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그죠? 중국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호텔 신라 자 이렇게 최근에 저점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랐다 오늘 음봉 하나 맞았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호텔 신라가 안 좋고 뭐 중국이 안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익 물량이 나온 겁니다. 왜 시장이 저렇게 1.5%나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기차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삼성 SDI의 블럭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뭐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점검을 쭉쭉 드려보는 거예요. SDI 오늘 삼성 SDI가 처음으로 음해블럭 4칸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3칸 4칸 어제 이어서. 이건 뭐냐, 여기까지는 굉장히 셌던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블럭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4칸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쌓이다가 이렇게 되면 힘이 좀 빠져요. 그래서 이 반전이 빨리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좀 옆으로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제가 볼 때 21선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작아요. 그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건 LG화학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전기차 종목군들이 의외로 선방했다. 뭐 포스코 케미칼 뭐 크게 빠진 거 없었고요. 대보 마그네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뭐 천보 한번 볼까요? 천보도 뭐 요 정도 밀리는 거 이건 뭐 장영향이고요. 다만 저가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고민이 되겠죠. 일부를 팔고 가져갈 것이냐. 그게 사실은 좀 맞는 거죠. LNF 같은 것도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자, 뭐 21선 위에서 놀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경협주들 또 좀 밀렸는데 오늘 특히 아난티 요거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발 악재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발 악재.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자, 전에 이니셜 포컬이라고 이제 중국 대주주가 있었죠.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작년에도 중국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지분을 좀 팔고. 근데 나머지가 있었어요. 예, 자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였던 거죠 오늘.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우리가 전략 구강으로 돌았다면 얘는 아마 모양이 음봉이지만 밑꼬리가 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시장이 1.5%나 폭락을 하고 급락을 하고 종목들이 전부 다 떨어지니까 막 투매 물량도 같이 나온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뭔가 모멘텀이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남북 간에. 근데 아직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SLA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켜봐 줘야 돼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이니셜 포커 이 중국 대주주 지분이 정리된 거 이거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올 물량이었거든요. 일부 지금 남겨둔 물량들은 놔두겠다라고 했지만 이건 어찌됐든 정리됐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일 시장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돼. 시황이 반전 나오면 얘 전략 후강으로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뭐 푸른 기술도 한번 보게 되면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시간 투자를 좀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일 시장이 전략 후강이 나올 수도 있고 전략 후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자 쪽으로 한번 무게를 실어보고 내일 시황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